뭐 아베가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악재로 그냥 코스피가 2000선, 코스닥을 610선을 8월 2일날 깨게 되었는데요. 지금 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벌써 도망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신용 쓰시거나 아니면은 무서워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서 고난과 고통을 더 받기 싫으셔서 벌써 이탈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담하게 또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국 주변 얼마나 강국들이 많습니까?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저기 쪽으로는 또 러시아 있죠. 우리 쪽은 같은 민족입니다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또 북한이 있기도 하고요. 저기 태평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감나라 판나라 하고 있는 미국이 있고요. 열강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때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았는데, 그 시련으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또 좋은 계기가 되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뿌리를 내리는 이 소나무처럼 다시 한번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쁨 받고 가쁨 받는 이런 정원을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정말 생명력의 그런 끝이 어딘지, 열망이 어딘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시고, 이 시련 속을 담담히 걸어 나가시고 힘을 내셔서 부자아빠님과 같이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기회는 하락장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이쯤이 왔는지 좀 더 올지 모르지만 지나보면은 하락장에 존재하고 상승장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상승장에 산 거는 그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 말이죠. 그죠? 아프긴 해도, 지루하고 아파도 하락장에 기회가 있다, 이 얘기죠. 투자의 기회는 하락장에 존재하고 상승장에는 기회가 적다. 그러므로 하락장을 어떻게 살라고 포용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이 말은 써야 되겠죠? 다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쟤 앉았으면 무서워할 거 없어요. 융자 받은 사람만, 신용 많은 종목이 문제지. 이게 주식시장에 말이에요. 그럼 신용 다 까는 장이 온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신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융자 받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장 줄 때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조정하면 이제 내 얘기가 쏙 들어오면서, 맞아, 저 영감이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맞네. 그죠? 지수 보지 말고 종목만 보세요. 사문검천역에 써있죠. 흉작이 들었다고 쌀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쌀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입니다. 항상 바닥에서 터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여러분이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다. 사문검천 비록입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시장이 가장 안 좋아 보일 때가 매력적인 시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이게 이렇게 지랄을 할 수 있다고. 힘든 자리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지나보면 이 자리가 다 좋은 자리예요.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본이 50년 후에 망한다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짐 로저스 아저씨 있잖아. 짐 로저스 아저씨가. 일본은 50년 후에 사라진대. 바람은 아시아에서 분다. 10년 후 한반도는 전세계 투자자에게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된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짐 로저스가 쓴 책이에요. 아베가 나라를 말아먹는다지.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다. 현재의 일본 상태는 돈을 찍어내어 주가가 오른다. 시장 원리에 충실할 뿐이다. 완화가 계속되는 한 경기도 계속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앞에서 나온 미국, 영국, 독일을 열어보겠다. 그러나 지표를 마구 찍어내봤자 소용없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정책은 일본과 일본 아이들의 미래에 엉망진창으로 만들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베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발주해가지고 파트너 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한 회사들이 전 세계에 많을 텐데, 이번 일로 해서 일본과 파트너 하려고 하겠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일본은 이번에 많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좋은 조언을 많이 했네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한반도가 맞이할 극적인 변화.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전부 해결된다. 대봐야 알죠. 짐 로저스의 예언이죠, 예언.
또 이런 것도 조언했네요. 앞으로 투자를 시작할 거라면 ETF를 사지 마라. ETF에 들어있는 종목을 사지 말라니까 ETF 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네. 운용자산 대부분이 ETF에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에 혼자 자신의 머리와 시간을 써서 투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솔직히 말해 똑똑한 투자가는 ETF에 속해 있지 않은 기업에 있다.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죠. ETF에 들어있지 않은 종목에서 템버거 좋은 종목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봐도 10년간 종합지수를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10년이 지금 넘도록 거의 10년간 서 있죠. 2007년부터 19년이니까 10년이 넘게 서 있네요. 그죠? ETF에 들어있으면 수수료만 계속 나가는 거지. ETF는 장기 보유하면 수수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펀드가?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수수료 가져가니까. 요 말이 이해 간 사람은 1번 눌러요. ETF는 그래서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급등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수료로 녹아나니까. 왜 그러냐면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잘 추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ETF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셀트론 들어있겠잖아요. 그럼 자꾸 빠지고 있잖아요. 셀트론 보면은 38만원에서 지금 18만원까지 저 고점에서부터 계속 고점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잘 빠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이건 더 빠져. 그래서 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안 사서 다행이죠. 신라젠 어제 하조건 맞은 거 하죠. 여기 또 계속 이거는 안 된다 끝났다 그랬죠. 끝났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해라. 신라젠 사장이 나와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주력해서 살려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지 마세요. 일단 신문에 나왔네요. 신라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네. 방사능 악목 일본이 가지 마라. 이 부분이 펄한 부분이 여기가 전부 후쿠시마를 주변에서 이 주변이 전부 그냥 안 좋은가 봐. 근데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이 안에서 경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일본의 악몽이 이제 시작이라니까. 일본 오염지도 일본 땅에 70%가 오염돼 있대요. 이 오염이 제거한도 300년 이상 치를 거로 추정되니까 세슘 137이 반감기가 30년가 10번은 지나도 오염이 충분하게 제거됐다고 말할 수 없다. 도쿄를 포함한 파란색 안쪽은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500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으므로 추정되니 고농도 오염 지역이 넓은 일본 땅 20% 정도이며 남한 넓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 지역은 가면 안 되겠어요. 그죠? 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씨 전 동국대 교수는 일상의 일본 방사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폭이 염려되어 일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 학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전제를 한 뒤 방사능 오염이 300년간 지속하는 만큼 일본 방사능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해상도 이렇게 많이 오염시켰대요. 일본이. 해상도. 이게 얼마나 해상도가 오염됐는지 말도 못하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방사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킨대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간대. 이주 안 하면은 원조를 안 해준대. 이제 저쪽에다 이제 피해 지역 밖으로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 이사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면 이제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보상 안 받고 사람들이 나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흙 걷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래. 완전 피해가 큰 모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서 지역을 잘 보아두셔야 돼요. 이 지역을. 이쪽은 절반 잘라가지고 위로는 도쿄 위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도쿄 아래까지 오염이 됐는데 이 절반 잘라가지고 위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 저 홋카이도는 뭐 괜찮죠. 홋카이도는 그죠? 근데 홋카이도도 슈퍼한 게 많네. 이게 남쪽이나 가야 되겠네. 남쪽. 대북주 그런 거는 전 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그냥 사시고 싶으면 본인이 사든가. 근데 자기가 또 사고 싶다는데 나한테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사지 말래도. 그죠? 내가 사래도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주식에 대한 분석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 와서 네가 이해할 때까지는 돈을 조금만 가지고 실습한다라고 생각해라.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밤 무지하게 편안해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자꾸 융자 받고 돈 없으면 융자 받아오잖아요. 또 요새 뭐 융자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어느 단계가 돼서 고수가 되고 내성이 생기면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들어와서 하죠. 그런데 초보자 때는 불편하잖아요. 이런 글을 읽고 가슴이 뜨끈뜨끈한 분들은 이제 고수에 된 거고, 이런 글을 읽는데 두렵기만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막 두려운 얘기만 하면 하수예요. 시장은 언제나 즐겁진 않아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파고,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끝없는 바닥은 없죠. 어딘지 언젠가는 올라오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좋은 종목은 쓰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더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신용이 그전에도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신용가는 조정은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위대한 삶이에요. 위대한 삶. 니체의 말씀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삶을 포기하지 마라. 니체가 모두가 위대한 삶을 꿈꾸기 바란다. 그만큼 우리 삶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는 위대한 삶을 위해 전쟁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바로 노동과 전쟁을 의미한다. 우리는 뭐죠? 시장과의 싸움이죠. 시세와의 싸움입니다. 니체는 틀에 박힌 반복적인 노동은 삶이 무거운 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직장 다니면서 반복적인 노동은 무서운 적이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동을 하더라도 새로운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노동을 하더라도 좋은 회사와 동업해야 되겠죠. 그죠? 예, 좋은 회사에 여러분이 동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나쁘고 조정할 때 여러분이 더 사야죠. 그렇잖아요? 계속 저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투자를 전 재산 다 털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수가 되면 자기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 하시는 거고, 초보자들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세를 이해될 때까지 돈 벌려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 돈 벌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가 조정하면 막 오만 가지 남을 원망하지.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래서 이 니체의 말은 틀에 박힌 노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네가 그렇게 살게 되니, 노동하면서도 여러분이 부업으로 투자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의미 없이 반복되는 노동, 그것은 개인이 그 어떤 성장도 불러오지 못한다. 특히나 니체가 노동과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타인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쵸? 노동은 뭡니까? 여러분은 그저 한 달에 주어지는 월급만 받는 거고, 돈은 누가 벌어? 사장이 버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가가 버는 거잖아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돈 잘 버는 회사를 사셔야 돼요. 그 결과 노동이 가정되면 될수록 개인은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고, 개인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이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이건 써야 되겠지? 이건 써야 될 것 같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까미의 말씀입니다. 좋은 노동은 불완전한 인간의 부당한 자기 성장을 불러온다. 그렇지 않고 자기 성장을 억압하고 더 나아 자기 변신을 방해하는 모든 노동은 마땅히 그에게 전쟁의 대상이다. 이처럼 니체는 삶에 파생되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강조한다. 전쟁을 포기한 삶은 창조적 삶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뭐예요? 우리의 적은 시세죠. 시세입니다. 시세의 움직임에 우리가 어떻게 휘달리느냐, 어떻게 시세를 이길 것인가, 이것도 다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죠? 니체의 말씀을 보면 그래, 투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답이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조정이 올 때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인데요?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 결과는 다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미래에 성장할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회사를 믿어야죠. 조정이 올 때마다 깨갱하고 손절하고 그러면 돼요? IMF 때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었잖아요. 바닥은요, 주가가 바닥을 치려면 항상 한 겹의 꿈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이 다 떠나야 돼요. 칵테일 파티라는 게 그거잖아요. 칵테일 파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주 파티, 소주 한잔 하는 자리에 술 먹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서
주식 얘기하면은 고점이고, 술 먹는 자리에서 주식 얘기 아무도 안 하면 바닥이고. 이해가시죠? 그게 브런치가 있는 칵테일 파티예요. 부자빠가 강의할 때 안티가 많으면 좋은 장에 오고 있는 거고. 그렇지.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건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만 여러분 일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투자 일기 쓰셔야 돼요. 오늘 부자아빠, 시장, 긍정론자잖아요. 저는 영원한 긍정론자니까 조정할 때마다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끝없는 긍정론자잖아요. 그러나 긍정론자는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지만 여러분 잘 보면 좋은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종목 몇 개 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긍정론자는 다 그냥 우상향 하더라고. 나도 몰라. 그냥 우상향 해. 그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약 있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별일 다 있어. IMF도 오고 뭐 리먼 사태도 오고 별거 다도 그냥 우상향 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응? 그냥 우상향 하잖아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자리에서 더 추정이 바닥인 것 같다 그런데도 더 빠지고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장기로 보면 우상향 하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산 종목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장이 나빠도 잘 안 빠지는 놈도 있더라고. 그지? 장이 안 빠지고 이런 건 왜 플러스 나지 현대차는? 내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그렇지만 현대차도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게 IMF예요. IMF인데 여러 번 얻어맞은 거야 이게. 부자가 욕 많이 먹은 자리도 이런 데는 리먼을 한번 살짝 왔다 갔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하는 거예요. 바닥이 아주 지루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록을 해둬야 돼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고점과 저점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완벽한 기억력을 갖추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값진 보답을 받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일기 쓰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매번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 옛날에 가본 길을 불필요하게 다시 밟아야 한다. 과거에 욕심을 부려서 주식을 천장에 샀던 것처럼 똑같은 시기에 또 욕심을 부리게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만큼 더 교육적인 건 없다. 과거에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당신의 감정을 다시 재현해 맛보며 큰 도움이 된다. 일지는 TV에 나오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매스컴에서는 시청자에게 일지를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지를 쓰게 되면 매스컴이 시장에 계속 손해본 이유를 알게 된다. 매스컴은 기본적 분석을 대단하고 붙이기 때문에 사실 더 나아가 일지를 쓰게 되면 매스컴 관계자들은 전형적으로 시장과의 틀린 사람들이고 신뢰 있는 정반대의 인간 지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는 매스컴이 인간 지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생각, 채팅장에 써있는 생각들, 신문에 나는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최후의 예언 51쪽입니다. 아무도 내일 시장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좋은 종목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정을 하죠. 여기 가보면 고통스럽습니다. IMF 때 가서 삼성전자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이때보다 더 힘들었던 데도 있어. 92년이 더 힘들었지. 이게 IMF예요. IMF 맞았는데 들어서 눌러서 예. 내 조언을 가만히 기다려 듣지 않고 무조건 질른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가 시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내가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도 모르고 시장이 조정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의 생각도 한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무조건 주식을 담으면 조정이 들어올 때 공포스럽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를 원망하죠. 앞으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듣지 마세요. 나는 엄청 긍정론자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모든 책임은 여러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운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데이터를 봐라. 오랜 역사 속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잖아. IMF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보다는 지금은 엄청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네,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한번 써봐. 내 입으로 말 안 할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 안 했는데 지네만 우리를 제어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신문에서 많이 나고 있대요.
한국의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일본 신문들도 아베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 모양인데 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불매운동 그런 것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뭉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해야 되죠. 일본 남북한이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죠.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온다.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말고 좋은 차트, 좋은 종목들 보고요. 잡주들도요. 장이 어려울 때 완전히 찢어지잖아. 신용 많은 종목. 찢어지면 또 나중에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 쓰지 말고 너무나 많이 싸게 되면은 다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자 오늘 전에요. 뉴스 그런 거 보지 말고요. 뉴스가 자꾸 여러분을 더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책 읽고 힘내서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